자, 오늘부터 하는 게요.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메인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주관적인 의견인데 본격적인 정말 중학교 과정에서 봤을 때 그나마 수학적인 수학다운 수학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진 않아요. 근데 수학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가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을 오늘부터 하나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력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는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중에서 하나만 가볍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구성이 그냥 2차 방정식 전체에 대한 얘기하는 게 오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식 자체에 대한 활용 다루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각 단원마다 문장제 문제 활용 있죠. 식 세워서 답 내는 문제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난이도가 아무래도 조금씩 올라가. 그래서 오늘 하는 것부터 해서 잘 집중해서 듣도록 하자. 알겠죠? 자, 일단 2차 방정식에서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1차 방정식 했었죠?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어요?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거 했었죠? 기억하지? 자, 중3 과정에서 나오는 방정식이 이분이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보자고. 자,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써놨어. 자, 근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인 a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잘 쓰는 거야. 1차 방정식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었죠. 자, 이래놓고 마찬가지로 1차의 개수인 a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써있던 게 중1 과정에서 써있던 거지. 알겠죠? 빨간 글씨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차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항에 해당하는 a가 반드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좀 당연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B하고 C가 마찬가지로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인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거는 의미가 뭐냐면 B하고 C는 0이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를 체크해야 돼? 2차항의 개수는 꼭 있어야 된다. 0이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어떤 형태를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이라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자, 교과서가 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 그때 좌변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2차식의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기말고사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2차 방정식의 모양 묻는 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좀 점검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2차 방정식인 걸 찾아볼 거예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2차 방정식일까 아닐까? 라고 물었을 때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방정식은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몽땅 다 우변이 어떤 모양이냐면 는 0으로 정의되는 구조였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등호가 없지.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2차식이라고만 부르지 2차 방정식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양을 꼭 보셔야 돼. 는 0으로 정리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얘는 등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건 2차 방정식일까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 x의 3제곱이 있죠. 이건 3차 항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럼 선생님 2차식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3차 항이 있으면 3차식이잖아요. 그럼 아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개를 한번 해보란 말이야. 자, 얘를 전개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눈에 거슬렸던 3차 항이 날아가죠. 자, 남은 게 몇 차 하나 남았어? 2차 하나 남았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볼래?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좌변 우변 넘긴 겁니다. 찾아봐. 오케이? 자, 했더니 좌변이 무슨 식? 2차식이지. 는 0으로 정리했지.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이 맞죠. 그럼 얘는 2차 방정식 맞아. 자, 얘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은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요거 약분되죠? 좀 이상하지 않냐? x라는 미지수가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지. 그쵸? 자, 이건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이거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x분의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지? 그랬을 때 미지수가 x가 이런 식으로 분모에 있는 걸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식 또는 무리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어차피 방정식 모양은 방정식인데 무리식 형태라고만 그냥 적어놓읍시다. 얘는 2차 방정식이냐? 라고 물었을 때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에 x가 있으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알겠지? 분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방정식을 이제 풀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자, 2차 방정식을 접근을 하는 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정식을 왜 배우냐면 얘들아 방정식은 최고 중요한 거는 x값이 뭔지 찾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 찾으세요. 다음 식의 근을 찾아라. 이런 거 우리 많이 풀어봤지. 연립방정식 때 가관법 대입법으로 풀고 1차 방정식 때랑 이항해가지고 가볍게 계산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x값 찾는 거야. 그래서 얘도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좀 해볼 건데요. 잘 보세요. 식 갖고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해를 계산하는 도구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막 아무거나 막 대입했어. 사실 이게 완전히 노가다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x에다가 막 숫자를 대입해 봤을 때 자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봤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1 되니까 자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산했더니 1이 남아버렸죠. 그럼 이 말은 등호가 성립 안 했지. 자 이렇게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 안 하면은 x는 2가 해가 아닌 거지. 그쵸? 방정식의 근은 뭐냐면 대입했을 때 반드시 등호 관계가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번엔 x에다가 1을 대입해볼까? 자 그렇게 해봤더니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되니까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빵이 나오죠. 아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해가 맞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느낌만 가집시다. 2차 방정식에도 해의 존재가 반드시 있구나. 자 근데 이렇게 숫자를 막 대입해서 푸는 게 당연히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걸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게 인수분해였지?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자. 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숫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아이디어가 이거다. 진짜 쉬워. 자, 어떤 미지의 숫자 A가 있다? 어떤 미지의 숫자 B가 있다? 두 개를 곱했대. 그랬더니 답이 빵이 나왔대. 이게 의미가 뭘까? A, B가 무슨 숫자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어떤 숫자 두 개 곱했더니 빵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첫 번째, A가 0일 수도 있지. 이해되니? B가 0일 수도 있지. 맞니? 근데 또 사실 A랑 B가 둘 다 0일 수도 있지. 그래도 0 곱하기 0하면 0이잖아. 자, 그럼 이 말을 한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A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이 아이디어가 일단 제일 중요해. 둘 중에 하나만 0인 게 아니라 둘 다 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원칙적으로는 A만 0일 수도 있고 B만 0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A 또는 B라고 쓴 거야. 또는의 의미는 알죠?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 영어에서는 5어라고 하잖아. 그럼 또는의 의미는 얘만 0이야. 얘만 0이야. 플러스 둘 다 0이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야. 알겠냐?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줄게. A 또는 B의 의미. 자, A가 0이든지 B가 0이든지 A와 B가 다 0이든지 이 세 개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방정식의 해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처음 배우는 거잖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또는이라고 했지? 이거 수학적인 기호인데 또는이 내가 아까 말한 게 영어로 5월이라고 했잖아. 니네가 답을 쓸 때 어떤 방정식이 있어. 식이 물론 이거 숫자로 내가 얘기하긴 했지만 답을 썼을 때 A가 0이다 랑 B가 0이다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운데다가 또는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아, 난 한글 쓰기 싫어요. 그러면 아니면 5월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도 돼요. 학교에서 나중에 수행평가 볼 때, 나 시험 봤을 때 영어로 쓰는 거 건점 요소 아니야. 알겠죠? 써도 돼. 상관없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컴마를 찍으면 큰일 난다. 처음 공부하는 애들이 저지르는 아주 전형적인 실수예요. 수학에서 컴마는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and라고 써요. 이게 사성어지가 되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답 쓸 때 이거 하나 때문에 까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럼 수학에서의 자 and는 뭐냐면 그린 거죠. 당연히 해석하면. 그러면 A가 0 그리고 B는 0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A가 0이면서 B까지 0이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잘 들어볼래? 내가 이걸 아까 위에 1, 2, 3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랬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 그랬지.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A가 0이면서 B까지 0이니까 둘 다 0이다인 3번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곱해서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것만 0이 돼도 되고 뒤에 있는 것만 0이 돼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난리 나는 거다. 완전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쓸 때는 가운데다 반드시 뭐를 써? 또는 이라고 씁시다. 컴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거다? 저기 있는 식 그냥 그대로 할 거야. 잘 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테이프하지 않고 찾을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좌변을 인수분해 하는 거야. 자, 근데 예제니까 상당히 간단하죠? 이거 완전 제곱식인 거 눈에 들어오지? 찬석아? 이 인수분해 돼? 반대로 좀 해. 모르겠어? 알겠어? 완전 제곱식이지? 자,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거 는 0까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해석해보자. x-1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x-1, x-1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앞에서 내가 말한 아이디어랑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자,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식을 A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식을 B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0 또는 뒤에 있는 게 0이 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잘 들어라. x-1이 0이던지 뒤에 있는 마찬가지로 x-1이 0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 답은 가운데다가 반드시 뭐를 쓰라고? 또는을 쓰라고. 자, 그럼 이거 풀면 뭐예요? 1차 방정식 아닙니까? x는 1이죠. 뒤에 있는 것도 물론 x는 1이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새롭게 쓰는 표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이거 다시 서술을 좀 해줄게. 알겠죠? 일단 이렇게만 써서 넘어갑시다. 알겠지? 자, 그럼 딴 걸 몇 개 좀 해보자. 자, 보세요. 자, 식이 아까보다 조금 귀찮아졌죠? 그럼 여기에다가 숫자를 막 대입해서 찾을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좌변을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인수분해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냐면 3, 1 쓰고 자, 숫자 배치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11 나올까요? 3하고 2 쓴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됐지? 자, 오늘부터는 인수분해 하는 건 좀 빨리 넘어갈 거다. 알았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변이 인수분해 되면은 3x-2, x-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아요. 앞에 있는 게 0이든지 또는 뒤에 있는 게 0 되는 숫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있는 3x-1에다가 뭐 집어넣어야지 빵돼? 3분의 2 집어넣어야 빵되죠? 따라서 x값이 3분의 2라고. 뒤에 있는 거 10을 0 만드는 x값은 누구죠? 3 대입해야 빵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x는 3 된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죠? 가운데다가 콤마 찍으면 안 되고 또는 이라고 반드시 쓰셔야 된다.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2차 방정식 근 찾는 다 그렇게 푸는 건 아닌데 한 비중으로 따지면 10문제 중에 한 7문제는 다 인수분해에서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방정식의 가장 큰 목적은 해를 찾는 겁니다. 2차 방정식에서 해를 찾는 도구 제일 첫 번째는 숫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데 이렇게 푸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이것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닌데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특징 한번 살펴보자. 1차 방정식은 니네가 해가 만약에 존재했으면 무수히 많다 제외하고 무수히 많다 제외하면 x를 딱 하나 나왔지. 연립방정식은 해가 어떻게 나왔어?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제외하면은 해는 x는 뭐, y는 뭐 한 쌍 나왔지. 그럼 2차 방정식은 해가 어떻게 나왔어? 3분의 2랑 3 몇 개? 2개 나오죠.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2차 방정식은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해가 2개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하세요. 그래서 해가 기본적으로는 2개 나타나. 2개. 나중에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도 공부해요. 고등학교 가면은 차수가 하나 올라갔지? 그럼 해가 또 하나 또 늘어나. 그럼 해가 3개야. 그때 가서 할 거야.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자, 이렇게 해서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간단한 걸로 해보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가장 최초의 도구는 공통인수 묶는 거였죠? 2가 묶이는 건 눈에 들어오지? x도 묶이지? 그래서 2x로 묶어서 x-8 되는 거 이해됐나요? 바로 묶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를 0 만드는 숫자, 뒤에 있는 거를 0 만드는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빵 돼? 0 집어넣어야 빵 되죠? 여기에다가는 x에다가 8 집어넣어야 빵 되죠? 자, 당연히 답 가운데다가는 또는이라고 쓰시라.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인수분해 할 줄 알면은 답 계산하는 건 일사천리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알겠지? 자, 제목은 그냥 사고를 할까?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 해가 2개 존재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지금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인데 자, 제목이 중근. 자, 안중근할 때 중근이 아니고요. 중은 중복됐다의 중이라는 한자어야. 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을 구하세요의 근이야. 그러면 근이 중복됐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줄임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그냥 한번 더 씁시다. 아까 우리가 풀어봤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라는 애를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는 1 또는 x는 1이라고 쳤지. 풀고 과정에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얘랑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 두 문제랑 차이점은 똑같죠. 이런 거를 중복된다고 하잖아. 우리가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럴 땐 답을 이렇게 쓰지 않고 x는 1이라고 하나만 써.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근이 겹쳤어요 라고 중근이라고 써주는 게 새로운 표기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쓰면 사실 안 되는 거였어. 근데 개념 설명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근이 계산해봤더니 겹쳐버리면 무조건 중근이라고 쓰십니다. 얘는 또는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일 때 이렇게 중분이 나올까를 봤을 때 그냥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괄호 2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됐지. 물론 얘도 괄호 2개짜리로 인수분해 됐는데 얘는 특별하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지. 얘는 완전제곱식이 아니지. 무조건 중분은 언제 나타나냐면 좌변이 완전제곱식의 모양으로 인수분해 될 때. 뭐를 가져? 중분을 갖는다가 핵심이지.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거 내용을 통해서 연습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유인형.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되게 쉬워. 자, 얘가 중분을 갖는다. 그때 K값 찾으세요. 자, 생각해보자. 앞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완전 어떤 식이 자, 요거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식이 완전제곱식의 모양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외우라고 했죠? 상수항 b가 1차항의 개수 a의 절반의 제곱과 같다. 이게 핵심이었지.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좌변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어야지만 중분을 갖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셨잖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 문제에 있는 요 식이 반드시 무슨 모양이 돼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러면 분모만 딱 빼버리면 인수분해 때 공부했었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풀어보자. 현재 식에서 상수항 누구야? 얘죠? 그러면 5-2k가 뭐가 되는 거야? 1차항의 개수의 2의 절반의 제곱과 같다. 이거 풀면 되지. 숫자는 참 간단하게 나왔죠? 5-2k가 1이지? 자, 넘어가면 2k는 4니까 k가 2라고 쉽게 풀 수 있죠. 자, 이게 앞에서 공부한 인수분해 내용 믹스한 거야.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까지 접목된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근을 찾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선생님이 해가 두 개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중분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요거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가죠. 애들이 좀 이거 많이 혼동하는데 질문 한번 해볼게. 틀려도 되니까 한번 얘기해봐봐. 얘는 근이 몇 개? 두 개지. 얘는 근이 몇 개? 몇 개일까? 전사봐. 대답 한번 해봐. 틀렸는데. 근데 애들이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거든. 모르겠어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내 반응이 정상이야. 채원아, 한 개일까? 두 개일까? 확률 50%잖아. 찍어봐. 모르겠어. 선생님이 분명히 앞에서 자, 뭐가 헷갈리는지 알겠어?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존재한대. 물론 예외가 있대. 그럼 예외적인 케이스를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그럼 그거 제외하면 두 개가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표시된 건 하나잖아. 물론 중근이 써있긴 하지만요. 그럼 얘는 근이 한 개인가? 아니야. 알겠어요? 요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중근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중근은 똑같은 게 두 개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애초에 근이 어떻게 나왔어? 지워버렸다. 아까 우리 풀었을 때 x는 1 또는 x는 1 이렇게 나왔었지. 그럼 만들어지는 해는 두 개가 맞아. 알겠어요? 그러면 중근은 해의 개수가
두 개야. 근데 겹치다 보니까 해의 종류가 하나일 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 약간 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차이점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문제 풀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게 나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풀 때 원칙적인 개념으로 풀 때는 두 개를 쓰는 게 맞아. 근데 해가 중근이 나왔다. 그럼 표시되어 있는 건 개수가 하나처럼 보이죠. 그럼 그때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건 하나의 약속이야.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근이 해의 개수를 한 개 취급하게 돼 있어. 한 개야. 중학교 때는 한 개로 취급하게 돼 있어. 하지만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해는 무조건 두 개야. 개수는. 근데 중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은 종류가 하나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개수도 한 개처럼 취급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거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지? 자, 원래는 파란색 글씨가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뒤에 따는 얘기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줄게. 이유가 있어.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갑시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해를 찾는 이제 새로운 도구를 또 하나 얘기할 건데요. 자,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합해해 봅시다. 자, 앞에까지 한 건 인수분해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잘 들어봐라. 니네가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을 했을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들만 공부를 했어. 근데 모든 변수가 있단 말이야.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될까? 안 그럴 때도 있지 않겠니?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게 첫 번째 도구예요. 자,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곤란한 경우. 사실 이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게 맞아요. 자, 곤란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인수분해 되는 시기야. 근데 니네가 공부를 안 했던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인수분해 돼야 되는 인수분해 따졌을 때 요 숫자 조합을 찾아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안 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숫자가 크면 이따가 그거 해볼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간단한 거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 얘기를 정복시켜서 한 거였고, 제곱근은 쳤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제곱근에서 내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요건 쓰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했었던 얘기는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A이면 일단 X는 A의 제곱근이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A, 자, X를 어떻게 계산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라고 쓰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방식을 써가지고 해를 찾는 걸 지금부터 얘기할 거란 말이야. 자, 봐봐. 책에는 복잡하게 돼 있는데 내가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 자, 보세요. 간단한 거. X의 제곱이 Q라는 숫자가 있어. 자, Q는 숫자예요. 그리고 물론 Q가,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A가 음수면 제곱근이 없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Q가 0보다 크다 라고, 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X를 어떻게 찾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제곱근 내용. 자, 근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만약에 X의 제곱은 Q라는 거에서 Q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자, 해낸다. 제곱근이 있어요 없어요?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답 쓸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방정식은 X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가 없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야.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 존재한다고 그랬지? 안 될 때가 있네. 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풀어보다 보면은 해가 나올 때도 있지만 해가 아예 없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알겠죠? 근데 그 개념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제곱근 단원에서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됐나요? 그럼 간단하게 숫자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뭐 갖고 할 거냐면 x의 제곱이 자 5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한 거 합시다. 자, 그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느껴야 돼. 잘 봐. x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썼다?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저렴을 인수분해 하라고 하셨어. 근데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얘는 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음 방법을 제곱근의 모양으로 붙여가지고 해를 찾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x의 제곱은 5라고 해놔서 x 자체가 5의 제곱근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예요 라고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면 잘 들어봐봐. 어떤 식이 x-p의 제곱은 q꼴로 정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 이것도 모양이 어떻게 된 거냐? x 더하기 p를 제곱했더니 새로운 숫자 q가 만들어진 거 아니니? 그럼 이것도 제곱근 구조인 거 이해됐나요? 그럼 답 쓸 때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p가 뭐가 돼? 제곱근이야. 누구의? q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찾는 건 x잖아. 따라서 이거를 그냥 x근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문자가 좀 많으니까 어려워 보이지?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자. 잘 봐. 자, x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한번 해보자. 풀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이래.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이 3의 제곱근인 거 이해됐나요? 산소가 잘 들어. 2x 마이너스 1은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지. 자, 그럼 x 찾는 게 목적이라면 1을 넘기고 2로 나누면 답이 뭐가 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거를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답이 된다. 왜 계산한 답이 나오죠? 자, 앞으로 2차 방정식 풀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도 많이 보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답의 형태예요. 알겠죠? 적응하셔야 돼요. 알겠니? 이상하게 보이면 숫자 맞아. 무리수야, 무리수. 루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쁘게 정수로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저희 정수가 아니죠. 아까 인수분해 됐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수로 답이 잘 나오는데 얘처럼 루트가 섞여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특히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이런 식의 모양일 때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을 했잖아. 그럼 애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문제가 이쁘게 이렇게 나올까?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어떤 복잡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모양으로 정리해서 그 다음 과정 답을 쪼로로로로 계산하는 것까지 연습을 오늘 다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과정이 이거야. 제일 복잡한 거. 자, 3번.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게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안 보여. 그러면 저 모양으로 체인지라는 거야. 뭐라고? 얘를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꿔가지고 푸는데, 자, 완전 제곱식의 꼴인데 이쪽에 숫자가 하나 나타나게끔 이런 꼴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책에는 이게 문자로 나와 있어서 복잡하니까 그냥 식 갖고 그냥 한번 해보자. 요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요. 자, 한 3개만 해보자. 우리의 목적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인수분해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잘 들어봐봐. 잘 봐라. q가 만약에 없으면, 여기 없으면 이거 그냥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그러면 잘 봐. 여기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야, 봐봐.
잘 보세요. 얘를요.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이게 스스로 완전 제곱식이 돼? 안 되지. 왜? 상수항이 쓰지 마. 상수항이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며. 근데 계산해봤더니 16이잖아. 맞나요? 그럼 다르지.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인수분해도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 완전 제곱식인데 숫자 형태로 요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한 번 더 쓸까? 앞에 있는 1차, 2차항하고 1차항만 갖다 써요.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이 형식을 바꿀 거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있는 상수항이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고 공부했지. 없었지. 그럼 강제로 만들어. 뒤에 뭐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인데? 아까 계산했죠? 16이었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뒤에 문제에 있었던 9를 같이 써.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해도 등호 관계는 성립한다. 알고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우변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내가 강제로 16을 좌변에 더했잖아. 그럼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16을 더해버려요. 그럼 원칙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니네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빨간색 괄호식인 거 완전 제곱식인 거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x-4의 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럼 좌변은 괄호 모양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여기 있는 9가 거슬려. 그거를 우변으로 넘겨버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16-9니까 7 되지. 그럼 니네가 봐야 되는 식은 얘는 얘입니다만 보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럼 푸는 건 어떻게 해? 요 과정하고 똑같겠죠? 자, 해석해보자. x-4가 7의 뭐야? 제곱근인 거지. 따라서 썼을 때 x-4는 풀마 루트 7이라고 하고 x는 하고 정리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4 풀마 루트 7 이렇게 써주면 답이에요. 자, 똑같죠? 루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 대부분. 지극히 당연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쓰시면 몇 개만 좀 해봅시다. 계산상에서 제일 복잡한 건 이제 요 3번 과정밖에 없어 오늘. 알겠죠? 근데 연습하면 첫 번째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다. 얘는 1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최고차항의 계수인 3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을 싹 다 3으로 나눠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지. 우변은 0을 3 나눴으니까 그냥 0이죠. 그럼 앞에 있는 식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네 찾아봐. 순서바닥을 묻게 하면 나를 보셔야죠. 해봐. 자,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요? 얘처럼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x만 먼저 쓰고 나서 뒤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네? 1이지? 그래서 1을 강제로 쓰는 거야. 1을 강제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 있는 3분의 1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에 1도 했으면 우변에도 1을 써야겠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자, x 더하기 1의 제곱이 자, 1 우변에 있고 3분의 1 넘기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되죠? 그럼 3분의 4가 되죠? 됐나요? 자, 이 문제에서 추가된 계산 과정은 뭐밖에 없어요? 양변을 최고차항 계수로 나누는 것만 추가된 거야. 알겠죠?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똑같아. 얘를 제곱한 게 얘니까 제곱근의 모양인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x 더하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되지. 됐나? 그래서 x는 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인데 자,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요?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게 루트 3분의 루트 4잖아.
루트 4는 2잖아. 근데 분모에 루트 있으면 뭐 하라 그랬죠? 유리화 하라 그랬지. 유리화 안 하면 틀린 답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숫자 곱하면 되지. 그럼 진짜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얘의 진짜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이게 진짜 답이야. 됐나? 자, 그래서 숫자가 가는 갈수록 기괴해지죠? 근데 당연한 거야. 알겠지?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오늘 연습해야 되는 게 사실 요겁니다. 인수분해랑 더불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0을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될 것 같이 보여 사실. 근데 1 인수분 3을 써봤더니 얘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보여. 얘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말이야. 자,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뭐부터 해요? 양변을 최고 차이 계수인 2로 나눠줘요. 자, 그럼 이번엔 바로 하자. 2로 나누면 x의 제곱이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x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물론 얘는 2로 나누면 빵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얘만 갖다 쓰는 거야.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쓰고 나서 뒤에 어떤 숫자가 필요해? 상수함은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야. 자, 물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1을 더해줘야 되죠.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1 플러스 2분의 3이 되니까 더하면 2분의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x-1의 제곱이 2분의 5니까 제곱근 모양 또 만들어졌지? 따라서 x-1은 뿔마 루트 2분의 5인데, 자, 이번엔 유리화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자, 이거를 그냥 한 번 더 써줄까?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분자 분모에 뭐 곱해? 루트 2 루트 2 곱하는 거 맞죠? 루트 2 루트 2. 그러면 2분의 루트 10 되죠? 됐나요? 그래서 진짜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알겠죠? 대부분 인수분해 안 되면 답이 이딴 식으로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알겠나요?